안녕하세요. 전자통신부설연구소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는 고우영 선임연구원입니다. 이렇게 오늘 교육 관련된 포럼에 초청받아서 발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참석자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교수님들과 선생님들께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교육과 이제 앞으로의 이런 디지털, 정보, IT, 과학 관련된 미래엔 어떤 교육이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선생님들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AI 로봇 피지컬 컴퓨팅에서 제슨 나노 토바보기라고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뭐 AI랑 로봇은 여러분들께서 친숙하실 테고요. 피지컬 컴퓨팅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는 제슨 나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슨 나노라는 걸 가지고 AI 로봇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어떻게 실제로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교육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 강의를 한번 쫙 들어보시면서 제슨 나노를 우리 교육에 쓸 수 있겠다, 없겠다, 저거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자유롭게 편안하게 하시면서 궁금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얼마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편하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 주제는 제슨 나노를 이용한 AI 로봇 피지컬 컴퓨팅이고요. 부제는 교육을 넘어 실전까지입니다. 저 소개를 드렸다시피 저는 교육자가 아닙니다. 저는 전자통신부설연구소에서 로봇과 인공지능 쪽을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하는 거는 이제 교육이 아니라 실전이에요. 실전에서 어떻게 AI 로봇 쪽에 실제로 저는 좀 이제 실전에 이제 AI 로봇 공학자를 만들 수 있는 실전 투입을 가능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는 이제 교육을 AI 로블랩을 통해서 하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된 이런 영광도 얻게 됐습니다. 컨텐츠는 이렇게 어떻게 하면 AI 로봇 엔지니어가 될 수 있을지, 이제 제가 고민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룩하기 위해서 제슨 나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슨 나노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스 나노 가지고 교육을 넘어서 실제 어플리케이션, 실무까지 어떻게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일단 뭐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지, 그래야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카이스트에서 이렇게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 대해서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저의 10몇 년 전이죠. 굉장히 젊을 때의 저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저를 따라서 이제 로봇이 저희의 행동을 따라서 움직이는 모방학습, 그리고 이제 뭐 영어로 learning from demonstration이라고 해서 이런 연구를 해서 로봇에게 행동을 학습하는 거에 대해서 연구했고요. 또 이제 세계 로봇 축구 대회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은상을 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로봇을 어떻게 하면 지능화시키고 똑똑하게 만들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미사일을 만들었습니다. 갑자기 로봇 하다가 왜 미사일을 만들었지 싶은데요. 미사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군 함정에 탑재해 적 유도탄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방어 유도탄 해궁이 국내 기술로 이렇게 개발됐습니다. 해서 날아가죠. 해궁은 날아가서 미국 이제 배에서 해군 함정의 쏴가지고 최대 위협인 대함 우리나라로 유도탄과 쏜 항공기 뿐만 미사일을 아니라 유사시 적 요격하는 방어 함정에도 미사일을 사용할 수 있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도의 유사한 무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체계와 비교해도 이렇게 방어 미사일을 만들고 하다, 지금은 이제 전자통신부설연구소에서 인공지능 쪽을 연구하면서 저는 이제 완전 실전, 이제 AI랑 로봇을 실제 업무에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제 퇴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좀 후황양성, 아니면 이제 이런 교육을 해야겠다, 실제 AI랑 로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카이스트든 아니면 뭐 이렇게 연구소든 실제로 당장은 고사하고 굉장히 많은 교육을 통해서 AI랑 로봇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은 좀 이제 저는 이제 대전에 있기 때문에 대전의 일반 시민들까지도 AI 로봇을 조금 더 편하게 다가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고요.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DLI, 이제 딥러닝 인스티튜트라고 해가지고 엔비디아의 DLI 과정에서 이제 엠베서더를 취득을 해서
엔비디아 강의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슨 나노가 엔비디아에서 만든 제슨 나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연어 처리도 강의하기도 하고요. 제슨 나노도 강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딥러닝 기초도 하기도 하지만 이제 저는 이런 제슨 나노 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DLI 제슨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전 질문에서 몇 분께서 그러면 제슨 나노를 가지고 제슨 나노에 대해서 내가 알고 싶다, 강의를 듣고 싶다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에 대한 고민 플러스 그럼 제슨 나노를 교육을 하기 위한 어떤 샘플이 여러분들께서 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DLI 제슨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URL을 통해서 들어가 보시면 딱 봐도 네, 어려워 보이죠. 영어로 막 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이걸 들었고요. 이거를 엔비디아 측에서 이제 저 같은 그 엔비디아의 그 앰베서더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DLI 과정을 전파 교육을 하는 사람을 이제 한국어로 하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을 데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DLI 과정의 교육 과정을 신청하시는 것도 되게 제슨 나노를 배우고 강의하시고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제슨 나노를 배워서 알려주는 것도 쉽지 않고요. 그리고 제슨 나노 익히는 것도 사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AI 로블랩이라는 것을 대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4개, 자율주행, 쉬운 자동차, 이건 조금 이제 자율주행, 고난이도, 그리고 이렇게 4종 로봇, 그리고 이게 뺑글뺑글 도는 라이다 센서입니다. 이렇게 라이다 센서를 이용한 자율주행, 그래서 장애물 회피를 해가지고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우리 진짜 자율주행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이죠. 이렇게 이미지 센서 기반 아니면 라이더 센서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4가지의 로봇을 만들고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제가 좀 느꼈던 것과 제가 만들었던 강의 자료랑 영상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AI 로봇랩에서 제가 방금 이제 학생들이라고 말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어떤 진짜 전문 교육자가 아니고 저는 이제 이러한 AI랑 로봇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제가 가르쳤던 수강자들은 학생들이 아니었어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한정된 게 아니었고요. 중학생분도 계셨고요. 대학생분도 계셨고요. 초등학교 선생님분도 계셨고요. 아주 이제 문과 출신인 분도 계셨고 교수님도 계셨고 연구원분도 계셨고 퇴직한 연구원분도 계셨고요. 진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AI 로봇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여러분들은 이제 강의 많이 해보시니까 딱 느낌 오시잖아요. 아, 저거를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못해. 야, 저건 초등학생 못해. 저건 중학생 못해. 딱 느낌이 오실 텐데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누구나 할 수 있는 챗봇이라는 챗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로봇 입문부터 시작을 해서 물론 이제 모든 수강생들이 끝까지 가지 못했어요. 끝까지 다 따라가진 못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챗봇을 활용한 인공지능 입문을 가지고 중학생분부터 문과분들도 시작해서 초등학교 선생님까지 모두 다 자율주행을 완료해서 대회를 치르고 이 챗봇을 가지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제 AI 프렌즈라는 커뮤니티에서 AI 로봇랩 소개를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 2인 1조씩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요. 네, 되게 이제 연구원부터 시작해서 퇴직하신 연구원분들, 중학생분들에서 이렇게 다들 앉아가지고 열심히 데이터셋 수집해서 주행해서 대회를 해가지고 모두가 이제 끝나고 밤 늦은 11시까지도 집에도 안 가고 되게 재미나게 너무너무 즐겁게 했었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셌어요. AI 로봇랩을 모집을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러려는 의도도 아니었고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거의 경쟁률이 몇 대 1이었어가지고 진짜 어떻게 선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별할 수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좋겠다라는 슬로건을 걸었는데 정작 잘하는 사람 순으로 하면은 교수님이나 연구원분들밖에 이제 선별을 못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소개가 긴 순, 자기 어필을 많이 한 순, 의지를 많이 보여주는 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선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랑 블로그입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사실 오프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하다가 코로나가 너무 심해져가지고 AI 로브랩이 지금 3기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2기까지 완료했고 3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선별해서 뽑아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기에서 진행할 거는 드론을 가지고 드론에 달린 카메라를 가지고 제가 노트북에서 이제 드론을 날리고 드론에다가 인공지능을 학습해서 내가 뭐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뭐 공격 아니면 뭐 어떤 작업을 해 이런 식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가지고 드론을 뭐 드론에게 어떤 태스크를 할당한다든지 아니면 드론에게 어떤 업무를 시킨다든지 이런 쪽으로 3기를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온라인으로 2기 때는 온라인으로 어쩔 수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때 찍었던 영상들을 유튜브랑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네 부끄러워 가지고 채팅창에 올리지는 않을게요.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건 아니어서 그냥 저렇게 했다 이거고요. 자, 그러면 소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 오늘 제스나노를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제스나노를 소개하기 전에 조금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을 하기 전에 저는 이제 과학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은 이래요. 자, 여러분들 과학기술에 대체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지배하고 싶으신 사람이 지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과학기술에 지배당해서 뒤처지고 없어지는 직업을 갖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모두 과학기술에 대체되지 않는 과학기술을 선도하고 리딩하는 사람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인력거꾼이 있었고요. 이렇게 버스에서 안내하는 이렇게 버스 매니저가 있었고요. 지하철 표 관리원이 있었고요. 뭐 볼링핀을 세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했지만 지금은 자동화로 싹 다 모두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런 직업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죠. 뭐 수많은 사무직들이 엑셀과 컴퓨터로 다 사라졌고요. 이렇게 많았던 전화 관련들도 전화기가 알아서 이제 IP나 대역 주파수를 활당해 주므로 싹 사라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AI에게 대체돼서 지금까지는 이제 과학기술에 대해서 뭐 전산화 아니면 컴퓨터의 개발로 사라진 직업들이고요. 엄청 많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는 AI랑 로봇에게 대체될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AI를 지배한 사람이 될 것인가? 저는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그러면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면 좋을까? 해서 뭐 여러 가지 미래의 유망한 기술, 10대 기술이 있는데요. 당연히 너무 뻔한 얘기를 제가 하고 있죠.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 관련된 게 거의 뭐 한 4할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절반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곳에서 인공지능, 무인이동체, 로봇 기술, 무인자동차, 드론 제가 말씀드리는 요것들, 이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도 더 공감하시죠? 아, 저거 몰라도 돼 하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모두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저 분야가 굉장히 핫할 거고 앞으로 저거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과는 굉장히 많은 간극이 있을 거다라는 건 모두가 공감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걸 왜 얘기할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여기에 있는 네 가지와 여기는 인공지능, 드론, 무인동체, 로봇기술, 인공지능 이것들은 제슨 나노를 할 줄 알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과장 보태서가 아니고요. 제슨 나노라는 걸 하면은요. 무인이동체 만들 수 있고요. 로봇 만들 수 있고요. 뭐 드론 만들 수 있고요. 로보틱스 할 수 있고 인공지능 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시작이 이게 하나하나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로봇이랑 무인동체 다른 거 아니야? 인공지능과 로봇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완벽한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 하나를 하기 위한 첫 단추는 물론 이제 뭐 파이썬, 빅데이터 교육, 인공지능 교육, 코딩 교육은 당연한 거고요. 저것을 하고 난 다음에 기본을 익힌 사람은 제스 나노라는 거를 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곳에 문턱을 넘을 수 있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했을 때 기계의 인간 지배 굉장히 멀었죠. 인간의 효용가치 하락, 굉장히 공감합니다. 사실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자동차 부품 공장, 뭐 인터컨티넨탈이라든지 현대자동차에서는 실제로 사람이 조립하고 사람이 라인에 있는 것보다 로봇이 훨씬 더 싸고요. 분량도 적고요. 시간도 빠릅니다. 그곳에 계신 분들을 해고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분들께서 조립을 하고 있는 거지. 로봇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잘합니다. 심지어 쌉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실업 당연히 오겠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르르 짤 테고요. 양극화가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양극화가 왜 심화될까? AI 로봇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니까
없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기회가 없을 테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굉장히 많은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미래에 사라질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뭐 직업이 과연 미래에 있을까 없을까 고민 많이 하죠. 예를 들어서 20년 안에 사라질 직업들의 회계사가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돈 많이 벌고요. 굉장히 되기 힘든 회계사라는 직업인데요. 제 동생이 회계사인데 20년 안에 사라질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동생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실제로. 아니 대체 너가 어떤 업무를 하길래 너가 하는 일이 뭐길래 회계사가 자꾸 20년 안에 10년 안에 사라진다고 하냐?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동생이 진짜 하는 업무를 옆에서 보고 관찰하고 왜 하는지 보고 파악을 해보니까 진짜 내가 마음을 먹으면 동생이 하고 있는 일을 대체할 수 있는 AI를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미래에 사라질 직업과 많은 유망한 직업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남고 이렇게 로봇에게 fired 당해서 집에 가게 될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무섭고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일이고 제 주변에도 닥칠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무섭죠. 그래서 또 이제 또 사실 로봇에게 왜 fired 당할까, 왜 해고당할까를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제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스타트업, AI로 무장한 스타트업과 전통 사업자들이 엄청난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뭐 3.3 세무사, AI가 해주는 3.3 세무 회계 세무 신고 및 환급 서비스. 그리고 감정 평가. 그리고 로톡, 여러분 많이 아시죠? 많이 들어보셨죠? 로톡이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하고 있는데 대한변협에서 변호사법 금지다, 중개 알선 행위 금지다 이러면서 이제 로톡과 엄청난 지금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의사협회, 강남언니 아니면은 공인중개사 대신해주는 다원중개, 지금 전통 사업자들과 스타트업들 간에서 엄청난 밥그릇 싸움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3.3이 이겼으면 좋겠고 로톡이 이겼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싸고 좋은 서비스를 저렴하게 쉽게 가까이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왔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 작년까지 제가 강의할 때는요. 그래 그러면은 로봇과 인공지능에 대체되는 거 무섭잖아. 대체되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로봇과 경쟁을 하는 일을 하지 말고 로봇이 못하는 일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로봇이 못하는 일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 강의한 사람들은 흔히 이야기하죠. AI랑 로봇에게 못하는 일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했어요. 로봇은 something new 하고 something creative 한 거를 못한다. 그러니까 로봇이 새롭거나 창의적인 건 어차피 못하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 자동 채색하는 AI가 나왔어요. 이렇게 그림을 넣으면요. 뾰로롱 하고 웹툰을 색칠해 줍니다. 웹툰 작가들의 색칠을 하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사라진 소리가 들리죠. 두 번째, 웹툰을 그려주는 AI예요. 사진을 넣으면 뿅 하고 웹툰을 그려줘요. 그럼 이 정도까지 오토 스케치를 해줬으면 여기서 디테일한 것만 조금씩 수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진을 넣으면 굉장히 좋은 퀄리티로 웹툰을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오호, 네. 네,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심지어 소설을 써주는 AI가 나왔습니다. GPT-3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GPT-3 우리나라에서 하이퍼클로바, 뭐 카카오에서도 나왔고요. LG에서도 엑사온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소설을 쓰는 AI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소설이요. 굉장히 잘 써줘요. 자소서 아니면은 소설, 뉴스기사, 블로그 굉장히 고퀄리티로 써줍니다. 인간이 썼는지 그래서 이제 인간이 썼는지 아니면 로봇이 썼는지 구별을 하기도 힘들 정도예요. 너무 퀄리티가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림책을 그려준 AI가 나왔죠. 자, 내가 이렇게 텍스트를 치면 이런 식으로 앵무새, 고양이가 앵무새랑 놀고 있고 이제 뭐 that, 뭐 and two parrots lived happily ever aft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앵무새랑 이제 아빠랑 딸이 행복해요라고 글을 쓰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기도 합니다. 동화책을 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GPT-3 아까 말씀드렸던 소설 쓰는 AI랑 그리고 텍스트로 그림을 그려주는 DALL-E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쓰면 그림이 뿅 하고 그려집니다.
뭐 바둑두는 알파고, 알파고가 바둑도 잘 두죠. 너무 잘하는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AI랑 로봇이 심지어 이제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것까지도 도전을 하고 있는 세상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은 이 친구들과 경쟁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전략은 이런 AI랑 로봇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그게 유일한 우리 그 자라는 학생들한테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뭐 for AI 휴먼, 그러니까 이제 AI 휴먼을 만들기 위해서 로봇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VR 다큐멘터리도 나오기도 하고요. 카리나가 요즘에는 아이카리나랑 싱킹을 하는 이런 컨셉의 뮤직비디오가 나오기도 하고 가상 비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즘에 메타버스 상에서 무슨 아나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주연영 씨가 나와가지고 AI 주연영이 사회를 봐주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메타버스 상에 있지만 하드웨어를 만든 다음에 하드웨어에 그 기술을 쏙 넣으면 진짜 이제 머지않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식탁, 여러분들의 테이블 옆에 한 대씩 이런 로봇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 영상들을 시간이 없으므로 영상들을 패스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뭐 이제 인문 예술, 소프트웨어 개발, IT, 융합, 데이터 통계, 방송통신, 이공계 모든 곳에서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변화될 미래에는 이렇게 노트북, 컴퓨터, 와이파이, 프린트 모든 것들이 다 유비쿼터스, 요즘에 IoT라고 하죠. IoT화돼서 하나로 통합이 돼서 우리는 이미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좀 인트로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했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 지금 이렇게 굉장히 서로 간에 IoT로 연동되고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들 전자레인지 아니면은 냉장고, 뭐 거기 AI가 탑재된 인공지능 냉장고 요 많죠. TV 이런 것들이 서로 간에 통신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기에 뭐 냉장고든 컴퓨터건 뭐 스마트폰이고 이런 것들을 내가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저 냉장고 만들 수 있고요. 컴퓨터 만들 수 있고 TV 만들 수도 있고요. 저는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어요. 뭘로? 제스난으로 만듭니다. 자, 그러면 이 많은 것들을 제스난으로 다 만들 수 있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주제죠. 피지컬 컴퓨팅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이라고 하면 사실 교육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들께서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 디지털 신호를 기반으로 뭐 신호를 주고받는 거 뭐 이런 건데요. 뭐 사실 정의는 여러분들께 너무 잘 아실 테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장 많이 하실 게 아두이노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 그거 말고는 뭐 비글보이나 라떼 판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교육 쪽에 계신 분들께서는 아두이노로 시작해서 그 학생들이 잘 따라가고 조금 프로그래밍 익혔다 하면 라즈베리 파이로 넘어가죠. 사실 라즈베리 파이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라즈베리 파이가 굉장히 좋은 피지컬 컴퓨팅이고요. 라즈베리 파이만 할 수 있어도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가 아니라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피지컬 컴퓨팅을 할 수 있고 없고는 뭐 아두이노 할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를 할 수 있으면은 이거 나머지 인텔 갈릴레오 비글본 라떼 판다는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내가 이제 내가 라즈베리 파이를 할 줄 안다. 그러면은 비글본은 그냥 다음 날 그냥 사서 라즈베리 파이 하던 가닥으로 슬슬슬슬 해보면은 이틀 3일이면 바로 비글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 중에서 아두이노랑 라즈베리 파이 2개 정도를 할 수 있다라면은 나머지는 진짜 하루 이틀이면 금방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피지컬 컴퓨팅 요렇게 생겼는데요. 별로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곳에 있는 아트메가 328이라는 MCU라고 할까요? 이 MCU를 구동하기 위한 뭐 다양한 핀들과 뭐 충전기, 랜선 뭐 이런 것들이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하면은 뭐 데이터를 주입할까, 어떻게 파워를 공급할까, 어떻게 인터넷을 되게 할까가 이제 이곳에 있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 많은 것들이 이 칩 안에다가 내가 이제 어떤 알고리즘을 쏙쏙쏙쏙 집어넣는다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요. 아두이노 가지고 개발했죠. 개발했으면 이 아두이노 가지고 개발했으면 이 칩을 딱 빼가지고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이제 상용을 하고 싶잖아요. 이제 내가 예를 들어 교육 쪽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업무를 실무를 하는 사람이면 내가 아두이노로 개발한 걸 가지고 실제로 로봇을 만들어서
로봇을 꽝꽝꽝 찍어내서 거기에 이거를 표 꽂아 넣기만 하면 똑같이 아두이노에서 하고 있는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물론 조금의 과정은 있어야 됩니다. 앞뒤의 과정은 있어야 되지만 어쨌든 결론은 요거 이 칩을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고요. 이 칩이 아트메가 뭐 328이냐 128이냐 뭐 256이냐 이런 거는 그냥 숫자의 문제, 사이즈의 문제, 속도의 문제인 건데 이거 하나를 다룰 수 있다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자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냉장고, TV, 뭐 핸드폰 다 까면 이제 핸드폰을 다 분해하면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들 수 없냐, 이것을 핸들링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AI 로봇을 할 수 있는 엔지니어, 저는 이제 엔지니어라고 말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스튜던트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막 아이언맨을 보면서 토니 스타크가 막 로봇을 조립하고 자비스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어떤 걸 만들어주고 하는 걸 보면서 되게 멋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나도 저런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찾아봤습니다. 구글링에 찾아봤습니다. AI 로봇 공학자가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구글링 쳤더니 와 진짜 뭐 댓글이 다 그래요. 수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과학 공부 열심히 하세요. 지금은 수학만 하면 됩니다. 대학교 가서 배우면 충분합니다. 수학이 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사실 수학을 잘해야 된다는데 근데 여기서 딱 질문해보고 이 칠판 보고 이 많은 수많은 식들과 이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들, 조건부, 확률, 함수 이런 걸 보면서 거의 포기를 해요. 너무 싫어. 수학 너무 싫어. 이거 뭐 보기만 해도 너무 싫잖아요. 그래서 거의 포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피지컬 컴퓨팅, 제슨 나노, 로봇, AI를 하는데요. 그렇게 어려운 수학이 들어가지 않고요. 물론 수학이 알면 더 좋죠. 근데 굳이 수학을 몰라도 됩니다. 수학을 몰라도 돼요. 수학을 몰라도 되고요. 수학을 물론 이제 뭐 한 팀을 만들어서 할 때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는 수학을 알아야 되지만 절대로 로봇이나 AI 하는 사람들이 수학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가 알 필요는 없어요. 물론 논문을 읽는데 힘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새로운 걸 만드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술로 습득하고 따라가는데 수학을 굳이 몰라도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을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수학을 넘어갔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막 그죠 스케쳐스인가요? 이게 뭐더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록 커딩을 해서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뭐 이렇게 거북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엔트리죠. 네. 엔트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고 나면은 사실 학생들은 여기까지 만들고 난 다음에 나 그러면은 다 만들었어. 엔트리도 할 줄 알고 로봇도 할 줄 알아. 막 거북이가 막 앞으로 가다가 막 좌우로 돌다가 해. 그럼 나 이제 AI로 공부가 된 거야? 라고 했을 때 사실 아니죠.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굉장히 어려운 코딩과 센서를 달고 조립을 하고 고려해야 될 많은 것들을 이미 다 과학 교구 회사에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제공을 하는 걸 뿐이고 그거를 그냥 블록을 해서 굉장히 쉽게 하는 것 뿐이지 그렇다고 그걸 할 수 있다고 AI 로봇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인공지능 실제 로봇 기술은 어떻게 쓰이고 진짜 그 다음엔 어떤 스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대학교로 가면 되죠. 대학에서 로봇공학과, AI 로봇공학과, 뭐 제어 로봇 시스템, 메카트로닉스학과 이런 데를 가서 로봇공학을 사실 배우면 됩니다. 가면은 뭐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에서 합쳐진 이 세 개의 과가 협업을 한 게 로봇공학이에요.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계공학은 이런 식으로 외관을 설계를 할 테고요. 그거 말고 이제 전자공학에선 제슨 나노나 아니면 뭐 아두이노나 이런 모터, 센서 이런 걸 할 테고요. 컴퓨터 공학에선 두뇌에 들어간 알고리즘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과가 합쳐진 게 로봇공학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사실 이 세 개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한 개를 골라가지고 깊게 파고 나머지는 두루두루 알면서 협업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로봇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산업용 로봇이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뭐 갈수록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평균 14% 성장한 산업이 지금 이 세상에 있나요? 뭐 블록체인, AI, 로봇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자동차나 전자 쪽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그런데 자동차, 현대자동차랑 삼성전자 반도체 두 개가 빼면 우리나라가 사실 그죠 한 30% 우리나라 국민의 한 30%, 25%가
삼성 반도체랑 자동차의 업계의 가족들로 먹고 살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쪽에 로봇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로봇 대수가 4위예요. 우리나라가 4위입니다. 인구당으로 보면요. 중국, 미국 되게 많은데요. 인구당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세계 2위입니다. 그만큼 자동차랑 반도체 쪽에 굉장히 많은 포션을 우리나라가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AI나 로봇 쪽에 사람이 굉장히 몰릴 수밖에 없고 우리의 미래는 사실 이쪽밖에 없습니다. 라고 쪽 가장 보태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이제 서비스 로봇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실생활에 뭐 유료 로봇 아니면은 이제 뭐 카페나 요리를 해준다든지 서빙을 해준다든지 그래서 이렇게 뭐 우리를 케어해주는 이런 감정을 케어해주는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 해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메타버스 세계에서 이렇게 그 가상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가상 아나운서가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뭐 자율주행 자동차 요즘 우리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주차장에 흔히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이렇게 착용용 로봇 아니면은 근력 증강 로봇 아이언맨 같은 것도 있고요. 드론 무인기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방 로봇도 사실 이제 무인기가 이렇게 있죠. 무인기가 뭐 시속 1000kg으로 무기를 1000kg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1000kg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건 여기에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는 거고 1000kg의 미사일 정도면 이렇게 대전에 싹 날아서 다다당 한 3발 정도 놓으면은 대전 정도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얼마든지 로봇과 AI 기술이 이렇게 국방 무기 쪽에서도 사용이 될 수 있어요. 터미네이터 머지 않았습니다. 자, 방금 제가 미국과 중국과 뭐 USFK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다고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안 만들까요? 우리나라라고 안 만들까요? 네. 대답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로봇을 뭐 구동하는 모터들 뭐 이렇게 네, 이런 로봇을 구동하는 모터들 아니면 여러 가지 구성품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발해야 되고에 대해서 네,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은 사실 너무 토론이 길었던 것 같아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슨 나노에 대해서 열렬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AI랑 로봇 중요하다, 필요하다. 근데 로봇에게는 어떤 게 있고 앞으로는 어떤 세상이 올 거다. 어떻게 로봇이 조금 더 이제 뭐 제조업이라든지 서비스 뭐 쪽에서 굉장히 많은 포션으로 늘려갈 거다. 인데요. 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AI는 어떤 건가요? 로봇은 뭔가요? 진짜 AI랑 로봇을 모르는 사람들이 AI랑 로봇을 딱 처음에 AI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막 로봇이 서 있죠. 시뻘건 막 이런 시커먼 곳에 로봇이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막 무슨 엄청나게 멋있는 이렇게 막 LED가 나오면서 이런 그림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실제로 AI나 로봇을 모르는 이제 좀 그 먼 곳에 계신 IT가 아닌 분들께서는 로봇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딥러닝 이런 식으로 뇌로 그리기도 하고요. 네, 뭐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멋있죠. 이렇게 스마트 물류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뭐 인텔리전트 서베일런스 뭐 IoT, AIoT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던 거는 알고리즘의 개발도 굉장히 컸죠. 요즘에 뭐 VG는 이피션트넷 아니면 뭐 강학습의 알고리즘들, 뭐 비전 트랜스포머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의 개발도 있었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지금 AI가 이렇게 굉장히 각광받게 된 거는 많은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개발도 있었지만 컴퓨팅 파워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수많은 서버와 렉들을 이용해서 컴퓨팅 파워가 좋아짐에 따라서 엄청나게 커다란 알고리즘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핸들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신을 가지는 게 지금 AI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컴퓨팅 파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컴퓨팅 파워가 없었으면 알고리즘이고 데이터고 돌릴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AI에서 중요한데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학생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자, AI는 컴퓨팅 파워가 중요해. 왜요? 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됩니다. AI는 굉장히 많은 행렬 곱셈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굉장히 많은 행렬 곱셈 연산이 필요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우리 쪽에서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3 곱하기 3 행렬과 이게 7 곱하기 7 행렬을
곱하는 이렇게 이거랑 이걸 곱하고 이거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 스트라이드해서 곱하고 또 한 칸 오른쪽으로 옮겨서 곱하고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은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병렬 프로세싱을 필요로 해서 GPU가 필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GPU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GPU들이 꽂혀져 있는 거고요. 와, 근데 여기 진짜 많네요. 여기 서버 정말 많네요. 서버 한 대 한 대가 이제 몇 천을 잡아야 되고 이 서버 안에 GPU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건데 여기는 어디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히 빵빵한 자원을 갖고 있네요. 아, 구글이네요. 구글 클라우드 GCP 쪽인 것 같습니다. CPU는 행렬것과 관련이 뭔가요? 네, 그래서 이제 CPU랑 GPU는 사실 GPU로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은 CPU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죠. 그러니까 이게 2차원 행렬과 2차원 행렬을 곱하는 거죠. 근데 이제 2차원과 2차 행렬과 2차 행렬을 이렇게 뿅 하고 한 번에 곱해버려가지고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 하는데 사실 2차원 곱하기 2차원이 아니라 3차원 곱하기 3차원 행렬도 있고요. AI를 하기 위해서 정말 다차원 곱하기 다차원 행렬을 정말 많이 곱한 연산이 필요해요. 그런데 CPU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CPU는 하려면 직렬로 쫙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1,1과 1,1을 곱해요. 그래서 밸류 하나를 연산하고요. 1,1과 1,2를 곱해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연산을 하고 그래서 이걸 자자자자자자자자 순서대로 연산을 합니다. CPU를 하면은 직렬로 자자자자자자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요. 뭐 GPU는 이거를 한 번에 병렬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빠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하나하나 그 CPU 대 GPU가 딱 한 연산을 누가 빨리 할 거냐 하면은 CPU가 더 빨라요. 그러니까 이제 GPU는 이렇게 병렬 연산, 이렇게 매트리스 멀티플리케이션에 최적화돼 있고 CPU는 직렬 연산, 그냥 이렇게 뭐 따다다다다다 연속적인 연산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CPU 쪽이겠죠? 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뭐 여러 가지를 연산을 동시에 해가지고 뭐 멀티 프로세싱이 가능한 뭐 밥 먹으면서 공부도 하면서 뭐 컴퓨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뇌는 좀 CPU 쪽에 가깝겠죠? 자, 그런데 그럼 지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왜 피지컬 컴퓨팅이 필요하고 근데 GPU 얘기를 드렸잖아요. 기존 피지컬 컴퓨팅들은 GPU가 없어요. 이런 것들 아두이노, 라즈베리 파이, 뭐 비글본 이런 데는요. CPU가 없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GPU가 없습니다. CPU는 있는데 GPU가 없어요. 그러면은 GPU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AI가 가능하게 된 거는 컴퓨팅입니다. 컴퓨팅 파워에서도 GPU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이건 서버 한 대입니다. 이게 GPU는 아니에요. 서버 한 대의 GPU가 뭐 한 4대 정도에서 8대씩 꽂혀 있는데요. 어쨌든 GPU가 없으면 AI를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가능합니다. 왼종일 기다려가지고 내가 어디 가서 딱 백화점 들어간 다음에 카메라를 딱 보고 36.5도입니다. 당장 이제 이렇게 딱 저대 36.5도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해줘야 되는데 딱 찰칵 찍고 이제 막 한 30초 걸린 다음에 36.5도입니다. 들어가시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으로 지금의 AI 모든 기술들을 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언제 얼마나 기다려서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정정하면 피지컬 컴퓨팅 기존 것들은 GPU가 없다. 그래서 AI를 못한다라고 할게요. 사실 뭐 여러분들 1, 2분 기다려가지고 뭐 36.5도입니다라는 응답을 들을 거면은 안 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못한다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기존 것들은 GPU가 없어서 AI를 못한다. 그러면 피지컬 컴퓨팅에 GPU를 달면 되는 거 아니야? 저희 지금 굉장히 빵빵한 서버라든지 뭐 워크스테이션 좋은 컴퓨터에 GPU 들어가 있잖아요. 심지어 노트북에도 GPU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피지컬 컴퓨팅에도 GPU를 넣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지컬 컴퓨팅에 GPU를 넣은 게 드디어 오늘의 주제인 지금 강의 시작한 지 40분 만에 말씀드리네요. 제슨 나노입니다. 제슨 나노는 이렇게 생겼죠. 10cm 곱하기 8cm예요. 한 요만한 것 같아요. 손바닥보다 작고요. 요만하게 작은 컴퓨터에 GPU가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 건 GPU가 없었어요. AI를 못해요. 근데 제슨 나노는 AI를 할 수 있는 게 심지어 요만합니다. 되게 커 보이네요. 여기 멀리서 보여드릴게요. 요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슨 나노라는 거에 태어났다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GPU가 있으면 AI를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혹시나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제슨 나노 거 말고요. 엔비디아의 제슨 나노 말고요. 다른 회사에서 GPU가 포함된 피지컬 컴퓨팅을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AI는 GPU를 가지고 연산을 하는데요. GPU가 라데온 GPU랑 엔비디아 GPU랑 몇 개의 GPU 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케라스를 돌리는 건요. 쿠다에서 엔비디아에서 나온 쿠다 GPU만 가능합니다. 라데온에서 나온 GPU에선 불가능해요. 물론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에서 최신 버전에서 라데온 GPU에서도 AI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은 거의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컴퓨터 살 때 나 AI 공부할 거야 하면은요. GPU가 아무리 라데온께 싸도 성능이 좋고 라데온께 싸더라도 무조건 엔비디아의 GPU를 사야 됩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라데온이 그러게 조금 더 미리미리 선구적으로 노력을 하지 그랬어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쿠다에 엔비디아 쿠다 GPU가 탑재된 걸 써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은 피지컬 컴퓨팅에서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게 뭐가 있을까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슨 나노밖에. 그러니까 이제 AI를 할 수 있는 피지컬 컴퓨팅은 이게 다다. 물론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여러 개가 몇 개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뭐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코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USB 타입으로 해서 이거를 뭐 라즈베리 파이나 아니면 어디에 꽂아가지고 쓸 수 있는 타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냥 제대로 GPU가 엔비디아 쿠다 GPU가 탑재된 제슨 나노를 쓰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도 좋고 편하고 힘들 일도 없고 그냥 이걸 쓰세요. 네. 왜요라고 물으면 제가 사실 드리고 싶은 이유는 정말 많은데 이 정도면 이제 그냥 저걸 써야겠다 싶죠? PC에 삭제된 모델을 넣고 수집된 데이터를 모델과 비교하는 정도면 네.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슨 나노에 대한 속도가 나와 있어요. 이제 RPI가 라즈베리 파이고요. 이게 제슨 나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걸 라즈베리 파이에서 돌릴 때랑 제슨 나노에서 돌릴 때는 당연히 속도 차이가 있겠죠. 여기 있는 i7 시리즈는요. 꽤나 비싼 CPU들이에요. CPU만 뭐 한 3, 40 정도? 요즘에는 물론 i9 정도로 더 좋은 게 나왔지만 그래서 당연히 좋은 CPU에서 컴퓨터에서 돌리는 것보다 느려요.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라즈베리 파이나 기존에 있었던 것들보다는 빠르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심지어 제스 나노에다가 코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끼면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뭐 빨라진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피지컬 컴퓨팅의 GPU는 제스 나노다라고 이제 여러분들께 거의 뭐 세뇌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AI 로블랩을 그쵸 비싸죠. 비싼데 여기서부터 사실 관점의 차이인데 이건 정말 싼 거예요. 자, 다시. 자, 저는 이제 AI 로블랩에서 제슨 나노를 가지고 젯봇도 만들고요. 자율주행 자동차 타미야의 스케일 다운인 젯봇도 만들었고요. 아니 파이레이서도 만들었고요. 사정 로봇도 만들었고요. 라이다 자율주행 차도 만들었어요. 이것들을 다 제슨 나노로 했습니다. 이것들을 다 제슨 나노로 했다는 건 무슨 말인 거냐 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AI를 쓸 로봇 심지어 아닌 뭐 냉장고, TV, 뭐 가스레인지, 모니터, 모든 컴퓨터 모든 것들은 다 제슨 나노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이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게 없어요.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제슨 나노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제슨 나노인데요. 여기에다가 라이다 센서를 꽂냐 아니면 이렇게 이미지 센서를 꽂냐 모터를 여러 개에서 다리 4개를 다냐 이거는 내가 제슨 나노에다가 무엇을 다냐 문제지 나는 이제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제슨 나노 가지고 모든 세상에 있는 로봇을 만들 수 있다. 과장이 아니라 진짜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거는 제슨 나노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제슨 나노 할 수 없는 사람은요. 사실 너 어디 뭐 취업 설명회나 어디 면접을 가가지고 저 제슨 나노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AI나 로봇 요즘에는 AI랑 로봇 아니면은 거의 뽑지도 않잖아요. 자, 뭐 네이버 아니면 네이버 랩스 삼성전자 가가지고 제슨 나노 할 수 있나요? 면접관이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뭐 아두이노 해봤는데 라즈베리 파이 해봤는데 이런데 제슨 나노 할 수 있으면 진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제슨 나노 해봤습니다. 자율주행 차도 만들어봤고요. 뭐 자율주행도 해봤고요. 자동 로봇도 만들어봤습니다라고 하면은 취직 프리패스입니다. 못 갈 곳이 없어요.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니까
저라면 제가 이제 뽑는 사람이면 아 그렇군요.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겠군요. 자, 그럼 이제 제스 나노에 대해서 중요성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기서 아 그래도 제스 나노 난 안 쓸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제스 나노는 스펙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스 나노는요. 4개의 아니 뭐야 4기가 메모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이제 컴퓨터 쪽을 안 하신 분들 머리가 아플 수도 있는데 이게 메모리가 몇 기가냐에 따라서 이제 성능이 좌지우지 됩니다. 물론 이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낮으면 낮을수록 안 좋은 거죠. 4기가 메모리에 128코어 GPU 코어를 가진 쿠다 GPU를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7 곱하기 4cm네요. 7 곱하기 5cm네요. 제 손에 요만하네요. 네, 주먹만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100예요. $100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3만 원입니다. 지금 환율로. 굉장히 저렴하죠. 13만 원은 이걸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분께서 이제 되게 비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비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본래 제스나노 13만 원짜리 굉장히 싼 제품입니다. 13만 원으로 여러분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비싸다고 하면 안 되죠.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정도의 기능이 탑재된 컴퓨터가 13만 원이면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싼 겁니다. 근데 요즘에 반도체 대란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비싸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엔비디아 쪽에서 잘 이제 물량 공급해서 반도체 이 불황이 풀리면 금방 싸질 겁니다. 13만 원이면 13만 원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컴퓨터면 굉장히 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슨 나노에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4기가가 있고요. 2기가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4기가는 메모리가 4기가다. 2기가에 비해서 당연히 빠르겠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AI를 돌리려면 2기가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2기가가 싸요. 7만 원 정도인데 제가 말한 7만 원은 지금의 시세 말고 이제 곧 다가올 반도체 대란이 풀리면 올 시세 이거는 7만 원이고요. 4기가는 14만 원이면 삽니다. 그래가지고 2기가는 여러분 그냥 거의 못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교구 사실 때는 처음부터 4기가 사세요. 제슨 나노를 막 14만 원, 7만 원 주고 샀는데 막 버벅버벅거리고 내가 만든 AI 모델 샀는데 자율주행 하다가 끊기고 늘어지고 뻗고 고장나고 하는 건 못 참잖아요. 이왕 샀으면 제대로 해야죠. 그래서 AI 돌릴 거면 2기가 사지 말자. 4기가를 돌리자. 라고 주장하고 싶고요. 카메라도 이제 여러 개 꽂을 수 있고요. 사실 제슨 나노 그러니까 그 엔비디아에서 만든 여러 가지의 피지컬 컴퓨팅 시리즈 중에서는 제슨 나노가 가장 싼 거고요. TX1, TX2, 자비에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는 오린이라고 해서 더 비싸고 좋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가 아까 제슨 나노 128코어라고 했죠. GPU가 128코어를 갖고 있다는데 TX1은 2배 256코어 갖고 있고요. 자비에는 512코어 갖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AI를 훨씬 더 빨리 돌릴 수 있다는 거고요. 요즘 최신에 나온 오리는 훨씬 더 좋은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내가 제슨 나노를 할 수 있다. 당연히 이제 교육하는 입장에서는 가장 저렴한 걸 가지고 간단한 것을 보여드리면서 학생들이 흥미를 유발해서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이니까 제슨 나노를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슨 나노로 제슨 나노를 가지고 교육을 받아서 익혔으면 자비에 좀 발음을 너무 제가 너무 한국식으로 했는데 자비에나 TX2를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슨 나노의 그냥 다음 버전이기 때문에 제슨 나노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나머지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자율주행이나 실제 AI 로봇 회사에서는 이런 거 씁니다. 그러면 제슨 나노 할 수 있는 사람은 당장 자비에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슨 나노는 당장 실무에도 쓸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제슨 나노 할 수 있는 친구는 당장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만들 수 있는데 되게 좋은 자율주행 자동차 테슬라의 자비에가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께 들어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다인 거고요. 물론 제스나는 저렴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느리고요. 자비에는 굉장히 비싼 거기 때문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이게 나노, 이게 자비에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나노를 가지고 강의를 해서 아이들이 습득을 하면 자비를 가지고 이렇게 빠른 거를 당당당당 돌릴 수 있도록 실제 산업에 가서 당장 적용이 가능하다.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슨 시리즈가 이렇게 엣지 디바이스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뭐 CCTV, 이게 뭐죠? 뭔지 모르겠다. CCTV, 자동차, 로봇, 무인 이동차 이런 데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제슨 나노를 할 수 있으면요. 이제 엔비디아 시리즈의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어요.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테슬라 뭐 V100, A100 요즘 굉장히 비싼 GPU들, DGX, 워크스테이션, 클라우드 플랫폼 아니면 서버들 이런 것들 다 제슨 나노랑 뭐라 그럴까? 플랫폼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슨 나노 할 수 있는 사람은요. 굉장히 이런 서버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클라우드 같은 거를 정말 빨리 배워서 당장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다 그게 그겁니다. 다 엔비디아의 GPU를 쓰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컴퓨팅 안에만 머물지 마시고요. 제슨 나노라는 걸 배울 수 있으면 다시 클라우드도 할 수 있고 서버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정말 세상에 못하는 게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로봇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 로봇에도 들어가고 IoT에도 들어가고요. 비디오 레코더에도 들어가고요. 아니 그러면은 오히려 어디에 안 들어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 저는 뭐 안 들어가는 곳은 없어요. 심지어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저 웹캠에도 피지컬 컴퓨팅의 소형 버전이 있겠죠. 근데 이제 저게 뭐 제슨 나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소형 뭐 좀 더 저렴한 걸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뭐 리테일 분야에서 쓰이고 물류 분야에서 쓰이고 헬스케어에서 쓰이고 다 쓰여요. 다 제슨 나노는 다 쓰입니다. 뭐든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많은 AI 알고리즘들 다 돌릴 수 있고요. 속도 역시 꽤나 빠릅니다. 만약에 다른 데 있나? 만약에 뭐 라즈베리 파이라든지 뭐 아두이노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AI 모델이 돌아가질 않아요. 지금 보시면 이제 XX 쳐져 있죠.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웬만한 AI 모델은 다 GPU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제슨 나노가 아니면 그냥 못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다시 말을 달리 할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AI는 좀 최신의 AI 모델들은 굉장히 성능이 좋은데 무겁잖아요. 크잖아요. 그런 AI 모델은 못 돌린다. 근데 굉장히 가볍고 단순한 AI 모델은 돌릴 수 있다. 라즈베리 파이에서도 아두이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AI는 그게 아니죠. 굉장히 고도화된 고지능의 AI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제슨 안에서 돌려라 라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다 라는 말을 계속 드리고 있고요. 사실 제슨 나노보다 이제 뭐 TX2, 자비의 시리즈 이런 식으로 사이즈가 조금 더 이게 그 비싼 거일수록 사이즈가 좀 더 커지면서 성능이 훨씬 더 좋아져요. 그런데 다 사용법은 똑같다 이거고요. 네, 이만했던 제슨 나노, 네, 커진 건 요만 이게 자비에는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가격이 근데 생각보다 안 비싸요. 700달러입니다. 700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만 원, 90만 원이죠. 물론 이제 교육을 하는 여러분들께는 우와 90만 원 어떻게 써? 야 90만 원 못 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산업에서는요.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컴퓨터 뭐 50만 원 리즈너블 하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능 탑재하면은 차값이 얼마가 상승되는데 AI가 가능한 로봇이 되면 얼마나 로봇의 가격이 상승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CT, 팩토리, 로지스틱스, 뭐 헬스케어, 뭐 모든 곳에서 다 쓰인다. 그리고 이제 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속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드릴 말씀은 AI를 쓰기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을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케라스 이런 것들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써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엔비디아 GPU에 최적화돼서 쓸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엔비디아 GPU에서 훨씬 더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들어봤던 뭐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세그멘테이션 아니면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에 대한 모든 알고리즘 요로 뭐 RCNN 아니면은 벌츠 뭐 이런 모든 AI 알고리즘들이 똑같은 사양이어도 엔비디아 계열인 제슨 나노에서 훨씬 더 빠르게 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옵티마이저, 그러니까 더 빠르게 더 최적화돼서 돌 수 있는 옵티마이저 제공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발해서 파이토치에서 개발한 모델, AI 모델을 제슨 나노에 넣으면 1초에 10번 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볼게요. 근데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 과정을 엔비디아 쪽에서 제공하는 옵티마이저 과정을 공짜입니다. 이거 그냥 돌리면 돼요. 이거를 거치면 3배 정도 빨라져요. 그러면 1초에 10번 돌던 알고리즘이 30번이 돌아요. 30번이면 여러분 지금 카메라를 저 보고 계시죠? 이게 30 프레임입니다. 30 프레임 FPS 프레임 per second라고 해서 1초에 30번 저를 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제 이미지를 찍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의 얼굴에서 뭔가 눈을 추출한다든지 얼굴을 추출한다든지 이런 알고리즘을 실제로 제스나움에 탑재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저도 가능하다. 이게 라즈베리 파이에서 될까요?
되게 할 수도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말고 여러 가지 뭐 역사가 있고요. 뭐 제스 나노에서 제공하는 제팩이라는 게 있는데 제팩에는 웬만한 모든 AI 관련된 알고리즘들이 우리가 굳이 막 설치 안 해도 돼요. 막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팩 4.5라는 걸 깔면요. 여기에 텐서플로우, 막 파이토치, 쿠다 그 엔비디아 GPU 관련된 종속성 이런 것들이 싹 다 깔려 있어요. 여러분들이 고민할 거는 없습니다. 그냥 제스 나노에다 제팩 4.5를 깔면 됩니다. 제팩 4.5는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다 윈도우 10 깔잖아요. 아니면 리눅스 쓰시는 분들은 우분투 깔 텐데 이런 것처럼 OS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죠. 뭐, 네, 뭐 한컴에서도 우리나라 한컴이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거 말고 하드웨어 센서에서도 뭐 소니부터 시작해서 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든 곳이 다 쓴다. 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스나노를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공유해 드렸는데 제스나노 디벨로퍼 키트 이거를 사면은 저렴해요. 100달러입니다. 물론 지금 아까 다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 대란 때문에 좀 비쌉니다. 근데 뭐 한 내년 정도 되면 싸질 거예요. 그래서 뭐 제스나노 디벨로퍼 킷을 사서 뭐 이렇게 제가 공유 드렸던 DLI 코스를 한번 들어보시고 아니면 학생들한테 아니면 선생님들도 같이 DLI를 요청해서 하면은 그렇게 안 비싸요. 이거 되게 저렴합니다. 그래서 DLI 강좌를 신청하시면 이제 저나 아니면 저 말고도 선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수들께서 가가지고 친절하게 제스 나노를 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제스 나노 어떻게 쓰냐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SD 카드가 있죠. USB 그 커넥터가 있습니다. SD 카드 리더기에 이렇게 꽂아가지고 일단 뭐 포맷 한번 해요. 그냥 뭐 오른쪽 누르고 포맷 지지직 여기까지 하는데 30초.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이미지 번호라는 거 여기서 다운받고 이제 jet슨 뭐 아까 제가 제팩 이미지 아니면 제폰 이미지 요거 다운받아서 이거 딱 켜가지고 여기 SD 카드 꽂은 다음에 이 제가 아까 앞에서 다운받았던 요 이미지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이제 윈도우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누르고 뭐 셀렉트 타겟 해가지고 내가 아까 지정한 SD 카드 꽂은 거 클릭해서 플래시를 딱 누르면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한 15분 20분이면 제슨 나노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 설치돼요. 자, 이거 뜯어가지고 포맷 한번 하고요. 여기 이거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서 딱딱딱딱딱 마우스 클릭 5번만 하면은 제슨 나노를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다 설치됩니다. 그러면 이 SD 카드를 다시 뽑아가지고 제슨 나노에 꽂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제스 나노 쓸 준비 완료가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 아직 갈 길이 먼데 그래서 사실 이제 사회에서 생각하는 저 같은 AI 뭐 로봇 하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막 이런 거 만들 거라 생각해요. 그거 말고 내 친구들은 제가 AI 한다고 하면요 막 뭐 내 머릿속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 생각해요. 쟤는 막 회사에서 막 이런 거 하나? 그리고 막 다른 뭐 다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AI 하니까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요. 뭐 수학자들은 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런데 현실은요 제슨 나노입니다. 저는 제슨 나노를 설치하고요. 제슨 나노의 알고리즘을 올리고 제슨 나노로 데이터를 수집해서 로봇을 만듭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제슨 나노를 하고 있다. AI 로봇 하는 사람들인 거고요. 이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슨 나노 할 수 있으면 이런 유니콘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 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딱 보시면 이제 제가 만든 4종 로봇입니다. 이제 여기에 이렇게 제슨 나노가 들어가 있죠. 물론 제슨 나노에다가 모터 드라이버 꽂고 모터 꽂고 선 겁나 연결하는 엄청난 과정이 있긴 해야 되지만 제슨 나노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제슨 나노를 가지고 이렇게 로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백덤블링도 시킬 수 있고요. 강학습을 통해서 멋있는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제 그 뭐 이렇게 사람을 추정할 수도 있고 라이다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주변의 지도를 만들어서 자율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율주행하려면 이것들이 꼭 있어야겠죠. 이것들은 다 이제 제스 나노에서 가능한 거고요. 뭐 지도를 만들고 지도를 따라서 경로를 최적 경로로 가는 거 내비게이션까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봇이 저벅저벅 걸어가면서 주변을 보면서 장애물을 피해가고 하는 것들 다 할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떤 이제 사실 우리가 원하는 AI랑 로봇은 매니플레이션 그러니까 이렇게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교감을 하고 나의 표정을 딱 보고 여러분 제 표정 딱 보시면 아 저 사람 지금 덥구나
목이 마르겠구나 딱 보이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 인간이 로봇에게 기대하는 거는 퍼셉션이나 센싱 이런 감각 능력을 통해 나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인지 능력을 통해 코그니션이나 인텔리전스를 가지고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니까 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 줘야겠다. 어떤 위로의 말을 전해 줘야겠다. 물을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는 이런 수많은 로봇의 핵심 기술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개발을 저 위에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얼 월드에서는요, 이렇게 인베디드 보드에다가 제슨 나노에다가 올려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스 나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제스 나노에 대해서 좀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배울 수 있을까에 대한 거를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AI 프렌즈를 혹시 아시나요? AI 프렌즈라고 대전에 있는 커뮤니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전에 계신 여러 많은 분들께서 전문가분들께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전문가 세미나를 합니다. 물론 이건 코로나 전이어서 이렇게 사람이 많지만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주 진짜 엄청난 능력자들을 이렇게 되게 좀 이제 한 분야의 전문적인 AI 전문가를 초빙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웬만한 강의는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교육 관련되신 분들도 강의 많이 하셨고요. 저도 이제 이곳에서 AI 로봇공학자 되기 AI 랩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AI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다짜고짜 책 사고 공부하지 마시고요. AI 프렌즈에서 검색 한번 해봐가지고 그거 관련된 전문가 강의가 있는지 일단 먼저 찾아보시고요. 안 나온다 하면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곳에 없는 건 저는 헛다리 짚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 말고 AI 프렌즈에서는 많은 경진대회도 열고 있어요. 지금 세계보다도 훨씬 더 많이 열었고요. 그거 말고 페스티벌도 매년 열고 있습니다. 거의 국내에서 거대한 AI 페스티벌이라고 해요. 네. 자, 그래서 여기까지 AI 프렌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는데요. 이 설명을 왜 드렸겠습니까? 자,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거는 사실 AI 프렌즈에서는 이런 식으로 뭐 세미나 참여하고 이렇게 뭐 유튜브 영상을 보는 건 오케이. 그런데 실제로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는 걸 넘어서 내가 진짜 참여해서 뭔가 만들어 보고 싶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니즈가 있어서 저런 거를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고 이제 저랑 이제 유영규 박사님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AI 프렌즈에서 AI 로블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실전 AI랑 로봇을 배워보자. 그래서 이제 대상은 저는 이제 전문 강의가 한 사람이 아니죠. 이제 시민 참여형 AI 로봇랩을 만들자. 그래서 대전의 시민들한테 AI랑 로봇에 대한 막연한 것보다 이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서 그들한테 조금 더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AI 로봇랩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3개의 로봇, 1차 때 3개의 로봇 만들었고요. 2차 때 라이다 센서 가지고 자율주행하는 거 만들었고 3차 때는 드론을 가지고 AI로 컨트롤하고 날리고 작업을 하는 것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3차 때 아까 제가 이제 제슨 나노 DLR 과정 말씀드렸잖아요. 제슨 나노 DLR 과정과 드론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제슨 나노를 배우고 싶다. 그리고 드론으로 날리는 걸 가지고 배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3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네, 뭐 자기 소개를 길게 쓰신다든지 어떤 뭔가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계의 로봇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의했다라고 간략해 보여드릴게요. 일단 젯봇.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나 와서 솔직히 누구나는 아닙니다. 최소한의 코딩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젯봇을 가지고 이제 완전 기초인 초보인 문과생 분들도 이제 강의가 가능하도록 젯봇을 가지고 기초를 쌓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젯봇을 가지고 기초를 쌓아서 뭐 베이직 오퍼레이션 앞으로 가기 뒤로 가기 모터 제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해서 뭐 충돌 회피 그리고 라인 트래킹 이런 것들을 배우고요. 네, 이렇게 준비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젯봇이 이렇게 생겼고요. 이거를 조립을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제슨 나노입니다. 그래서 제슨 나노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싸요. 15만 원? 그래서 15만 원 재료비 플러스 제슨 나노만 있으면 젯봇 교육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사를 모터를 고정한다, 와이파이를 낀다, 뭐 건전지를 낀다, 드라이브를 돌린다, 뭐 이렇게 제슨 나노를 낀다, 돌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조립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해서 뭐 전원선 연결한다, 이렇게 랜선 꽂고 키보드 마우스 꽂고 HDMI 모니터선 꽂아서 완성하면 이제 네, 이게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이렇게 2시간 정도 하면 이제 하드웨어는 완성된 거죠. 하드웨어를 2시간 동안 완성하고요. 소프트웨어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D카드에다가 이거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면 20분이면 소프트웨어가 완성이 돼서
그래서 이 SD 카드를 만든 거를 젯봇에 꼭 끼면은요. 그러면 모니터에 빵 엔비디아 탁 뜨면서 컴퓨터가 켜집니다. 그러면은요. 하드웨어 만들었죠. 그럼 소프트웨어 다 만들었어요. 아니 소프트웨어 OS를 다 올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질구레한 이제 와이파이 세팅하고 IP 주소 알아내고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를 하기 위한 알고리즘들은 이제 있는 것 갖다 쓰거나 아니면 뭐 제가 알려드린다든지 그래서 이제 자율주행 해보면 되고요. 완성된 모습이고요. 네, 제가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되게 이제 진짜 나이 불문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재밌게 막 앉아가지고 막 데이터셋 수집을 해서 2인 1조로 막 돌려가지고 대회 열고 막 집에 안 가세요. 나 막 집에 가야 되는데 11시가 넘었는데 다들 집을 안 가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실패 영상 빼뚤 해가지고 뭐 그래도 뭐 라인 안에 뭐 가기는 가는 내걸하면서 뭐 이게 가는 건지 마는 건지 싶죠. 멋있다. 그래도 가긴 갑니다. 자 이게 학습이 제대로 안 된 거.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데이터셋까지 모아서 AI 학습했거든요. 그래서 자율주행 대회를 연 건데 자 이랬던 게 학습을 제대로 해서 1등 솔루션은 이렇습니다. 자 굉장히 네. 완벽하게 라인 안에 들어가면서 완벽한 코너링으로 우회전하고 있습니다. 아 잘 되네요. 오. 이게 1등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율주행을 완료해서 모두가 AI랑 제슨 나노랑 이런 것들을 마무리해서 집에 갔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야 저게 뭔데 저 지금 저거만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바퀴 2개 달린 초보 버전이고요. 이거를 할 수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바퀴 2개짜리에서 4개짜리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모터를 그냥 1,500원짜리 쓰던 거를 6만원짜리로 바꾸면 겁나 빨라지는 겁니다. 이거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모두가 다 할 수 있게 되고 난 다음에는요. 파이레이서라는 걸 했습니다. 파이레이서 이렇게 생겼어요. 딱 봐도 제법보다 멋있게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파이레이서는 확실히 똑같고 비슷비슷한데 네, 이제 또 역시 강의하고 막 이제 AI 강의에서 열심히 조립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아가지고 지금 데이터셋을 수집하고 있어요. 지금 막 대회 엽니다. 화이팅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저희 학생 한 분께서 조이스틱을 가지고 사람이 조정한 거예요. 이 영상이 점점 이제 학습되고 계시네. 사람이 조정한 겁니다. 보시면 가긴 가는데 막 아이고 빠져나간다. 아이고야. 아유 나간다. 지금 여기 계신 분이 조이스틱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넘어가다가 지금 막 네. 이게 사람이 조정한 겁니다. 우리 그 참가자 중에 가장 조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이게 운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10바퀴를 돌린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1등 엄청 영상. 빨라. 와. 완벽한 코너링과 오, 지금 진짜 빨라요. 엄청 빠르죠. 이 영상이 이제 방금 이렇게 세워라 내워라 10바퀴 돌린 걸 가지고 학습했을 때 나온 1등 자율주행 대회 솔루션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만들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어 봤고요. 조립할 때 역시만 모터 낀다, 나사 돌린다, 한다, 뭐 카메라선 낀다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말했고 여기서는 제가 제슨 나노 말고 라즈베리 파이로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 세상에 제슨 나노를 할 줄 알고 라즈베리 파이를 할 수 있으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지컬 컴퓨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왜냐?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제슨 나노를 해도 됐지만 라즈베리 파이로 합시다. 라즈베리 파이까지 해서 여러분들 2개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라즈베리 파이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열심히 데이터셋을 수집하고요. AI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걸로 CNN을 가지고 설명해 드리고 실습하고 학습할 때는 또 데이터가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제가 라즈베리 파이를 했다고 했잖아요. 라즈베리 파이는 GPU가 없기 때문에 라즈베리 파이에서 학습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어요. 10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코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구글의 클라우드 컴퓨팅 아시죠? 그 구글에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짜로 구글 아이디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에다가 올려서 학습을 하고 다시 라즈베리 파이에 다운로드 받아서 오토 드라이빙 자율주행을 이걸 딱딱딱 그냥 따라서 이거 누르고 요거 누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을 완성을 했어요. 세 번째는 이제 4종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큰 거 말고 이거 작은 거 4종 로봇 개 로봇이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지금 네, 우리 참가하고 있는 아두이노님께서 장성숙님께서 이렇게 3D 프린팅을 해줘서 조립을 해가지고 열심히 막 한다, 자른다, 붙인다,
뭐 막 나사 뚫어서 고정하자, 조립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열심히 네, 이렇게 조립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걸 로봇을 만들었고요. 하드웨어를 다 만들었으면 이제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걷는 모션을 취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모터들을 어떻게 움직일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로봇공학, 기구학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드렸고요. 아주 기본적인 것도 알려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그 행렬 연산이 필요합니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수학은 몰라도 돼요라고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수학을 모르면요. 몰라도 돼요. 몰라도 돼요. 지금까지 제가 방금 여기까지 말씀드리는 거에서 수학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수학을 알면은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없던 걸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모르면 이러한 연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로봇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이 한 거를 따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수학은 못해도 됩니다. 하지만 수학을 못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거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싶다면 이 정도 되게 사실 별로 어렵지 않은 수학입니다. 그냥 행렬 연산이에요. 사인, 코사인이 있고요. 여기에 길이만 곱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수학은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학생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만든 4종 로봇에 대한 수학 그 기구학인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냐, 내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에서 다리를 어떻게 팔을 몇 도 들고 팔꿈치에 몇 도 구부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각도를 어떻게 모터를 제어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시뮬레이션도 제가 만든 거 한번 같이 돌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AI 로블랩에서 했던 제슨 나노를 가지고 했던 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마무리 지어야겠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슬슬 마무리 지을게요. 인간이 이제 AI 로봇 분야가 유망한 이유는요. 사실 인간이 힘들게 하는 일을 편하고 정교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줘요. 그래서 뭐 가정용 청소 로봇, 산업 로봇, 수술 로봇 다 우리가 하고 싶은, 우리가 하기 싫은 걸 대체하고 싶은 거잖아요. 나 대신 해줄 거를 찾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이런 식으로 14%의 로봇 판매량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될 거고요. 지능형 로봇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로봇 관련된 사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한 해에 그런데 졸업하는 로봇을 전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로봇과는 몇 개일까요, 대학교에서? 그렇게 안 많습니다. 로봇공학과 메카트로닉스 학과가 있는 대학교가 그렇게 몇 개, 몇 개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AI랑 로봇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하실 수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께서 학생분들 가르칠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메시지를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학생분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이 학생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학생분들, 이런 세상에 우리는 AI랑 결국엔 같이 2인 삼각으로 손을 맞잡고 살아가야 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슨 나노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요, 제슨 나노를 배우려면요, 기본적인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 얘기를 안 했죠. 이곳에 지금 초등학교 선생님분들도 계시고 중학교 선생님분들도 계세요. 물론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지만 사실 제슨 나노를 하려면 이제서야 얘기하는 거지만 코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이썬, C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초등학생들이 하기 좀 쉽지 않죠. 중학생분들도 쉽지 않을 거예요. 고등학생분들 중에서 코딩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조금 이제 그 타겟 연령층이 조금 높죠. 그래서 이제 그쵸? 사실 중학생분들이 하기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수학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 좋다. 근데 꼭 몰라도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인내심과 끈기는 꼭 필요합니다. 하다 보면은요, 별의 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고장나고 뻗고 꺼지고 안 되고 그래요. 그랬을 때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끈기를 가지고 할 수 있냐가 최고로 중요한 능력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AI 로그램입니다.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뭐 돈 한 푼 안 받고 무료로 봉사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AI 로봇랩에서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배우신 다음 이제 학생분들께 가르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 DLI 제슨 과정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인스티튜트 엔비디아의 공식으로 엔비디아에서 제공하는 제슨 나노 교육 과정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사실 영어니까 좀 그렇고요.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이제 DLI 과정으로 이제 문의를 하셔서 제슨 나노 DLI 과정으로 이제 강의를 부탁드리면은 한 하루 몇 시간, 4시간, 8시간인가요? 8시간 하루 정도 9 to 6 강의를 하면 이제 학생분들께서 얻어가실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스 나노 할 줄 알면 딥러닝을 가지고 피지컬 컴퓨팅에 넣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애기들도 딥러닝 공부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도 안 되죠. 우리 애기 이거보다 큰데도 이렇게 책 못 보는데. 그래서 이제 자, 내일부터 하자. 아, 어렵다. 뭐 내일부터 하자. 언젠가 하겠지. 이렇게 뺑뺑 돌지 마시고 제스 나노 공부하시길 빌게요. 제스 나노 할 줄 알면 당당하게 어깨 쭉 펴고 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고요. 제스 나노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커다란 벽이 있지만 제스 나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아주 스무스하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제스 나노보다 더 좋은 게 사실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먼 세상에, 멀지 않은 세상에 더 좋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 막 라데온에서 뭐 엔비디아를 제치려고 훨씬 더 싸고 좋은 걸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낸들 제스 나노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거 가다가 가지고 그거 라데온 배우는데 얼마 걸려요. 한 하루 이틀이면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세상 지금 이렇게 거북이처럼 기억하지 마시고 제스 나노 할 수 있는 뛰어가는 토끼가 되시길 빌고요. 제스 나노를 오히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사실 제가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되게 질문 중에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되게 그 비싼 것 같아요. 이거를 교육용으로 쓰는데 굳이 필요할까요? 굳이 제스 나노를 할 줄 알아야 될까요? 뭐 이런 게 지금 한때일지 나중에는 한풀 꺾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시는 뭐 그런 염려를 계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세상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스 나노를 할 수 있으면 다른 것들을 얼마든지 금방 배울 수 있으니까 자, 제스 나노를 아이들의 날개를 자르지 말고 제스 나노를 가르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피지컬 컴퓨팅 교육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면서 진짜 힘들었던 점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다 겪으실 거예요. 1번 인터넷 불안정. 와, 어디 강의하러 가가지고요. 와이파이 제대로 터진 데를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팀, 30팀 동시에 하려고 하면요. 20팀이 동시에 와이파이 똑같은 곳에 붙어가지고 로봇 제어하면 안 돼요. 막 누구 끊기고 누구 안 되고 로봇이 이렇게 막 자율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뚝 끊겨요. 왜 그러지 보면 와이파이 끊겼어요. 그래가지고 와이파이가 빵빵한 인터넷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 하드웨어 고장. 제스 나노가요. 요즘에 제가 이제 사실 14만 원 정도라고 했지만 지금은 되게 비싸요. 지금 3, 4, 50입니다. 반도체 품귀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는데 이거 고장나면 어떡합니까? 학생들이 근데 이거 하다가 예를 들어 반지를 끼고 있는 사람이 제스 나노에다가 이렇게 툭 대면 제스 나노가 합선이 일어나면서 제스 나노 고장이 나요. 굉장히 쉽게 고장납니다. 근데 근데 50만 원짜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럼 학생한테 야, 50만 원 갖고 와라, 사내라 라고 하기도 좀 민망합니다. 그리고 고장이 흔히 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10팀이 하면은 15대, 14대 정도로 충분히 넉넉하게 구매를 내셔야 돼요.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강사가 부족해요. 여러분들께서는 그래도 이제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지금 피지컬 컴퓨팅을 하시면서 피지컬 컴퓨팅에 들어갈 소프트웨어를 지금 이제 배우시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엔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몇 안 되는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를 동시에 가능한 강사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사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후학 양성을 해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구매 비용이 부족하죠. 너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9 to 6를 시간을 잡아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제슨 DLI 과정이라든지 로봇 교육을 하면은요. 그러면 6시에 이제 딱 다 끝내서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들은 빨리 끝내서 집에 가는데요. 좀 버벅거리고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계속 빠져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6시에 끝나는데 7시 되고 8시 되고 9시 되고 밤 11시 갑니다. 근데 또 이제 너무 열의에 차가지고 너무 재밌어 하고 그러면 제가 어떻게 나 집에 갈래? 너네 그냥 그만하고 집에 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늦게까지 남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피지컬 컴퓨터 교육 시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점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자, 제스 나노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AI에게 대체되는 학생으로 만드실 건가요? 아니면 AI 로봇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요? 저는 제스 나노를 그래서 이런 학생을 만드실 수 있는 이런 학생을 만들 여러분들께서 이런 학생을 만드는 교육자가 되셨으면 하는 게 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스 나노를 통해서 이제 사실 앞으로 맨 처음으로 뛰어내린 펭귄은 아니에요. 이미 많은 펭귄이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제스 나노를 가지고 교육과정에 쓸 거냐 안 쓸 거냐? 사실 제스 나노를 가지고 지금 실제 대학 레벨에서도 교육과정으로 쓰시고 계신 분들이 몇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몇이에요. 그게 고등학교로 내려오고 중학교로 내려오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들고 먼 일이고 코딩도 가능해야 되니까 앞으로의 선수 과목도 많지만 근데 그거를 언제 할 거냐? 언제든 하긴 해야 됩니다. 대학교 때 할 거냐? 고등학교 때 할 거냐? 중학교 때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조금 더 쉬운 아두이노라든지 사실 초등학생의 아두이노를 저는 초등학교 때 못했는데 요즘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저학년 때는 아두이노 같은 걸 가지고 이제 아두이노나 아니면 라즈베리 파이에 들어가는 조금 되게 쉬운 블록 코딩 같은 걸로 이제 취미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제스 나눌 교육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코딩 교육하고 제스 나눌 교육을 같이 하면 자 이렇게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시간 오버됐네요. 제가 발표자를 한 200장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릴 말씀으로 발표자를 만들다 보니까 200장을 어떻게 50분 만에 강의하지 싶었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강의 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자, 저는 이제 전문적으로 강의나 교육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진짜 연구원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슨 나노로 교육을 하면 실제 실전에서도 AI 로봇을 만드는 저같이 연구원들조차도 제슨 나노 가지고 씁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넘어서 실전까지 간데 이만한 게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제슨 나노의 세계로 들어오시고 제슨 나노 교육을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